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번이고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랑 B가 이렇게 교차해 있는 걸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화살표 방향대로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봐보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랑 R에서 어디가 더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 P에서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B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근데 세기는 어때요? 지금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세기는 같으니까 P에서 자기장은 빵이 됩니다. 참고로 거리를 측정하실 때는 이 점과 직선 도선을 수직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수선의 발이 내리듯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장이 0이 되는 거고, 근데 Q는 어떻죠? Q 같은 경우는 그러면 A에 의해서 나오고 B에 의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테고, R 같은 경우는 A에 의해서도 들어가고 B에 의해서도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P에서는 어차피 빵이기 때문에 R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와 R에서 서로 반대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디귿, S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서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A에 의해서는 나오고 B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거리가 A랑 더 가깝잖아요? B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니까 여기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1번이고요. 글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있고, 거기에 세기가 같은 전류가 화살표 방향대로 흐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라는 조건도 있고요. 그러면 P랑 Q랑 R에서 ABC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P부터 봐볼까요? 우선 P는 A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B에 의해서도 나오는 자기장, C에 의해서도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근데 지금 거리를 보시면 A랑 P가 떨어진 거리는 수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이만큼이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B랑 거리는 요만큼이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랑 거리는 수직으로 내려보시면은 이만큼이 바로 C랑 거리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 거리를 A라고 둔다면 여기가 30도고 90도고 60도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특수각에 의해서 거리가 2A가 됩니다. 그럼 A가 P에 만드는 자기장을 B0로 놨으니까 같은 거리 떨어진 B가 만들어주는 것도 B0가 될 테고, 근데 2배가 더 멀리 떨어진 C가 만들어주는 거는 2분의 1 B0가 되겠죠. 따라서 P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다 더해주시면 2분의 5 B0만큼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Q에서는 어떻죠? Q에서는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C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거리는 B랑 C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B가 주는 자기장과 C가 주는 자기장은 상쇄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누구만 나와요? A가 주는 자기장만 남는데 A는 거리가 2배니까 그럼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점은 어떻죠? R점에서는 A가 주는 자기장과 C가 주는 자기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가 되고, 그리고 2배 멀리 떨어진 B가 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1 B0가 되기 때문에 합산도 이만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봅시다. 기억부터. Q와 R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다. 그렇죠? Q와 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이거는 반대죠? 그 다음 디귿,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0가 아니라 2분의 5 B0입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부터 보시면요, 가에서는 원형도선과 직선도선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 나에서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그림만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유형 같지만 막상 글을 읽어보고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중심이 원점 O인 원형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도선 QR이 XY 평면에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원형도선 P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Q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I0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P랑 Q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R이라는 도선은 전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아래 전류가 빵이고 그걸 점점점 키워나감에 따라서 원점, O점에서 PQR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나 그래프라는 거죠. 그 다음에 I0일 때, 그러니까 이 아래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세기는 B1이다. 세기는 B1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됐는데 R을 점점점 늘려줌에 따라서 여기서는 자기장이 빵이 됐죠. 그럼 과연 R은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겠죠. 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향인데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조차 상쇄가 돼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얘가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야지만 가운데 O점에다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해줄 테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니까 얘를 모조리 상쇄시켜서 0이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게 바로 R이 얼마일 때? 1.5 I0일 때라는 거예요. 즉 전류가 2분의 3 I0일 때 여기서 자기장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P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Q에 의해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Q에는 전류가 I0고 떨어진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여기 형성하는 자기장을 1이라고 놔볼게요. 상대값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1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리는 2D 떨어져 있고 전류가 2분의 3 I0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3이란 자기장을 형성을 합니다. 5점에다가. 그럼 현재 Q랑 R에 의해서 자기장은 합산하면 얼마예요? 나오는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형성이 됐겠죠. 근데 최종은 합산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P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1만큼을 만들어줘서 Q랑 R이 만들고 있는 이 4분의 1을 상쇄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P에 흐르는 전류는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기억,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습니다. 니은,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아니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 디귿,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1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B1이 되려면 B1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Q가 주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1 그리고 R이 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때는 전류가 I0고 거리는 2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P가 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1이죠. 그럼 이걸 다 계산해 보시면 나오는 방향으로 4분의 1이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둔 거예요? B1이라고 둔 거죠. 근데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1과 같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P에서 주는 자기장은 얘를 상쇄시킬 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4분의 1을 B1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얘도 동일하게 B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요. 원형도선하고 직선도선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니까 지금 직선도선 Q에는 I라는 전류가 일정하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고 P에는 전류가 매번 달라지는 거죠. 그때 가운데 지점인 O에서 PQ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P에 흐르는 전류가 없을 때는 O에서 PQ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이 B0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Q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라는 거죠. 그럼 Q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얘는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Q에 의해서만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P에다가 방향은 뭔지 모르겠지만 I0라는 전류를 흘렀더니 그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대요. 그 얘기는 Q가 만들어주고 있던 이 B0의 자기장을 원형 도선이 상쇄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원형 도선의 이때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반시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2배 키워서 시계 방향으로 줬잖아요. 그럼 일단 직선 도선이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고, 그리고 원형 도선이 만드는 것도 B0로 2B0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총 3B0가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부터. 5에서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시계 방향이다.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니은은 2B0보다 크다. 그렇죠. 3B0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P랑 Q 도선이 교차해 있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Q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나 봐요. 좀 자세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각각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가 놓여 있고, P는 X축에 X는 마이너스 2D인 지점에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Q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점 A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빵이다. 굉장히 또 중요한 조건이 주어졌네요. 아, 여기서 0이 됐구나. 그럼 왜 그럴지 미리 먼저 판단을 해보고 이어서 읽어봅시다. Q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P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했다는 거고, 그럼 P의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거리가 3대 1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1대 3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Q의 위치를 X는 0과 X는 2D인 지점으로 변화시킬 때 A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풀어봅시다. 기억.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의 위치가 0일 때랑 2D일 때가 서로 반대냐? 우선 얘가 0까지 오게 되면은 나오는 자기장, P에 의해 나오는 자기장보다 Q에 의해 들어가는 자기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2D에 왔을 때는 어때요? 2D에 왔을 때는 P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 Q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 방향인 게 맞는 거죠. 그럼 이 크기는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게 디귿인데 정량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얘에 의해서 나오는 거 있죠. 나오는 거를 플러스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지금 P에 의해서 지금 전류가 I입니다. 그리고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의 크기를 1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P에 의해서는 1만큼 나오는 거죠. 근데 Q가 X는 0에 있을 때는 3만큼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Q가 어디로 와요? 2D로 옮겨지죠. 2D로 옮겨질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3만큼이겠네요. 그럼 플러스 3. 그리고 P는 여전히 1.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X는 0일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 그리고 X가 2D일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4만큼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2배가 더 큰 겁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랑 2I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방향을 알고 있고 B는 현재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크기만 적어두겠습니다. 그 다음 XY 평면상에 있는 점 PQR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3B0, B0, BR이다. 이거를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제가 샘물에서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면 좀 편하게 풀 수가 있냐면, 우선 P랑 Q는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도 같으니까 A가 PQ에 주는 영향력은 동일하겠죠. 그걸 제가 한번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A가 PQ에 주는 영향력은 같다는 겁니다, 현재. 근데 거기서 B는 어때요? B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기는 동일할 텐데 방향이 반대죠. 그럼 B에 의해서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치우칠 테고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B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는 누가 되고 3B제로가 되고 하나는 B제로가 됐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크기만 나와 있을 뿐이지 얘네가 뭐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둘 다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Q에서, 그리고 P에서는 3B0. 그럼 평균치가 얼마예요? 이 둘의 평균치가 2B0죠. 2B0. 이게 바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이야? A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A에 의해서 2B0만큼이 형성이 됐는데 B에 의해서 B0만큼이 늘어나거나 B0만큼이 빠진다는 건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전류는 A보다는 B가 큰데 A에 의해서는 2B0, 그리고 B에 의해서는 B0씩 변한다는 게 뭔가 이상한 거죠. 이러면 A가 더 센 거 같잖아요, 전류가. 그럼 제가 이제 가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둘 중에 하나의 부호를 반대로 놔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를 마이너스로 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A에 의해서 평균치가 얼마가 나와요? 더한 다음 반띵 하시면 플러스 B0가 나오죠. 그러면 A에 의해서 플러스 B0만큼이 형성된 거고 B에 의해서 2B0만큼 증가하거나 2B0만큼 감소했다는 거죠. 그럼 딱 맞네요. A에 의해서 B0, B에 의해서 2B0니까 전류가 2배인 B랑 딱 들어맞는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가 주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이 될 테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P점은 A도 나오는 방향, B도 나오는 방향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럼 B가 P에다가 나오는 방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흘렀겠죠? 그럼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랑 Q에서가 서로 반대냐? 반대죠. 반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고. 그 다음 디귿, BR은 B0보다 크냐? 자, 얘는 어떻게 됐죠? 얘는 EI에 의해서 자기장을 받고, 그러면 2B0만큼 들어가는 걸 받을 테고, 그 다음에 A에 의해서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1 B0만큼 들어가는 걸 받겠네요. 그럼 여기선 2분의 5 B0만큼 들어가는 자기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BR이 B0보다 크다는 참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푸는 학습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C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플러스 X방향으로 흐른다고 나와 있고, 전 PQR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P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된대요. 얘도 그냥 풀면 상당히 문제가 오래 걸리는데 특정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림 보면 굉장히 대칭적이지 않나요? 어느 부분이 대칭적이냐면 우선 도선의 배치, 그리고 점 PQ의 배치라던가 그 대칭적인 PQ가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둘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칭적이라는 거고,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C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Q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P에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럼 얘를 누가 없애주고 AB가 없애주고 얘는 누가 없애주는 거예요? BA가 없애준다는 거죠. 얘는 분명히 A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 얘는 B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A가 얘를 지워주고 B가 얘를 지워주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칭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A랑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럼 A가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고 B가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P에 나오는 자기장을 누가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A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B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텐데 A가 더 가까우니까 A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걸 상쇄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B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텐데 B가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테니까 그 X를 상쇄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이 I'은 I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I가 한 칸 떨어진 위치에 형성하는 자기장을 1이라고 두겠습니다. 상대값으로. 그럼 I가 Q에다가 만드는 자기장은 1입니다. 그리고 B가 여기다가 만드는 자기장을 제가 B0라고 놔볼게요. B0. 그러면 A가 만드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3분의 1 B0가 되겠죠? 그럼 얘는 현재 3분의 2 B0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할 거고, 그리고 C에 의해서는 1만큼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따라서 B0는 얼마입니까? B0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전류는 2분의 3 I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 I가 되는 겁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그렇죠.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보다 작다. 아닙니다. 디귿 R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우선 R에서 A랑 B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였어요? 1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얘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역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색이 I0인 전류가 여기 I0, 여기 I0입니다. 그 다음에 C에는 색이 IC인 전류가 각각 일정하게 흐르고 있으며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양으로 한다.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PQ에서 세 도선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각각 양과 음이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나오고 여기서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C가 주는 영향은 P랑 Q에서 동일하죠. 근데 P는 정 가운데 있는 지점이고 Q는 누구 쪽에 가까이 붙었어요? B 쪽에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럼 B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텐데 들어갔다는 거는 B가 바로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하니까 얘는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겠네요. 그럼 A랑 B는 모두 가운데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는 C에서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이었다는 거겠죠. 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맞아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IC가 EI0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상대값 잡아서 풀어봅시다. 자, 두 칸 떨어진 위치에 I0가 주는 자기장을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가 여기다가 주는 자기장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A가 주는 자기장도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C가 주는 자기장이 얼마가 되면 돼요? 플러스 2 이상이 되면 되는데 일단 방향은 플러스가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그러면 2가 되기 위해서는 2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얘 전류가 EI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그래서 쟤는 잘못된 겁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자, 오늘 푼 문항은 저번에 풀었던 것보다는 확실히 어려웠죠. 근데 이런 어려운 문항을 풀 때 그냥 무지성으로 공식 다 때려박아서 푸는 게 아니라 특정 성질들, 대칭성에 대한 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도선의 뭐 움직임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풀면은 상당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도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들 7문항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